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의 구비구비를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소중한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특히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시기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65세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제 앞에 나타났고,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68세였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동작들이 조금씩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험들이 제게 새로운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허둥지둥 서두르기만 했다면 이제는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대신 여유롭게 계획을 세워 행동하니 오히려 실수도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점쟁이나 운세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가끔 불안할 때면 점집을 찾곤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은 누군가의 예언이 아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불안할 때면 점집을 찾아다녔는데 제가 아내에게 우리가 직접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서로를 격려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루 일과를 계획합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야 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아내나 이웃의 도움을 청합니다. 제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저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안정의 중요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 친구 중 한 명은 충분한 노후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재정적 준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이나마 저축하는 습관을 들였고 최소한의 연금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찾아보았고 지금은 주 2회 정도 근처 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니
오히려 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적은 금액이지만 추가 수입도 생겨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더라도 과거처럼 무리하게 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문제 없었지만 이제는 2시간만 서 있어도 다리가 붓고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만 선택하고 힘든 일은 젊은 동료들에게 부탁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진다는 것을 깊이 느낍니다. 제 아내와 저는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는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국을 쏟았을 때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닦을게요라고 말하며 먼저 다가가 돕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남은 인생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집 또한 저희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는 우리 부부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자라난 곳이고 수많은 웃음과 눈물을 함께 나눈 소중한 공간입니다. 최근 자식들이 좀 더 편한 아파트로 이사를 권유했지만 저희는 이 집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러운 바닥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안전에 신경 썼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과 걱정이 커지기 쉽지만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하며 마음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깊은 호흡을 하고 감사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다 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강 상품이나 보조제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건강 상품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제품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TV에서 방영되는 건강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제품들은 마치 마법의 묘약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제 허리 통증이 심해질 때였습니다. TV에서 본 어떤 건강 기구가 떠올라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5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이었는 결과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물리치료사가 알려준 간단한 스트레칭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비싼 건강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 오히려 값비싼 건강 상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소한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도 가능한 한 집에서 직접 장만해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외식이 편할 때도 있지만 집에서 만든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절약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싸구려 식재료를 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아까워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배탈이 나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약값이 식재료 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 이후로는 식재료만큼은 절대 질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처럼 격한 운동을 하려다가 오히려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선택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요가 교실에 참여합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하니 건강도 유지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저는 이제 건강이란 것이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최신 운동기구가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진정한 건강을 만든다는 것을요. 매일 적당량의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것들이야말로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 당뇨 징후를 발견했는데 덕분에 일찍 식습관을 교정하고 운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을 미뤘더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집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크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제 경우에도 자식들이 독립하고 사회활동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상실감과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서둘러 재혼을 선택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달랐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복잡해져서 결국 몇 년 만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저는 외로움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꼭 재혼만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신 저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복지관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예교실에서 붓글씨를 배우며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는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니 오히려 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제는 제게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독거노인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오히려 제가 더 큰 보람과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돕다 보니 제 상황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었고 삶의 의미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만 하루 종일 보며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독서나 일기 쓰기, 명상 등 보다 생산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려 노력합니다. 특히 매일 밤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은 제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고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외로움을 피하거나 서둘러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천천히 제 방식대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일기를 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면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35년간 살아온 이 집에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첫걸음마를 뗀 거실,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식탁, 그리고 무수한 추억이 서려 있는 방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합니다. 최근 큰아들이 좀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제가 연로해지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 보였고 오래된 집의 관리가 걱정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실과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고 계단에는 튼튼한 난간을 새로 달았습니다. 조명도 더 밝은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로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제 또래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이 집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익숙한 이 공간에서 살고 싶습니다. 대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방문 간호 서비스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옆집 김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서로의 비상 연락망도 공유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웃들과 서로 돌보며 지내니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에서의 일상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 저녁이면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 계절마다 달라지는 마당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제게는 그 어떤 현대식 아파트보다도 소중합니다. 여기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제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식들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제 공간을 지키는 것이
저의 자존감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도움이 더 필요한 시기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이 소중한 집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집이라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삶과 추억, 그리고 정체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제게 있어 이 집은 제 인생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소중한 보물상자와도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집에서 평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씩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건강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비싼 건강식품을 추천하더군요. 한 달에 50만 원이나 하는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 값비싼 건강식품보다는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망설였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이제는 이 아침 산책이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도 가능한 한 집에서 직접 장만해 먹으려 합니다. 장을 보러 갈 때면 신선한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요즘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해서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를 먹을 때면 더욱 특별한 기쁨을 느낍니다. 농약 걱정도 없고 작은 운동도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철저히 지킵니다. 밤 10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TV 드라마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건강한 수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항상 감사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기쁨들을 떠올리며 글을 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좋은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하는 명상 수업에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고 이는 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약속도 철저히 지킵니다. 3개월마다 하는 정기검진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바로 상담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도 이제는 신중하게 확인합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끔 주변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건강관리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활이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제게는 안정감을 주고 더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배우자의 존재입니다. 45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아내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할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내의 허리를 마사지해주고 약을 챙겨주며 병원에도 동행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귀찮아했을 일들이 이제는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돌보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서로의 작은 습관도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잠들기 전에 꼭 따뜻한 우유를 마셔야 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서로의 습관을 존중하고 배려하다 보니 일상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함께 하는 시간도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같이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는 것도 우리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의견 차이로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에도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주변 친구들 중 홀로 되신 분들을 보면서 배우자의 존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미소 지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더 자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며 남은 인생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한 추억들, 힘들었던 시간들, 기뻤던 순간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기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한할 것만 같았던 시간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특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일출을 바라보는 것이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새들의 지저귀를 듣고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매일 감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이 주말을 맞아 놀러 왔습니다. 함께 텃밭에서 상추도 따고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세대를 이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들어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도 배웠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하지만 대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요즘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것 또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오히려
일상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욱 소중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날의 추억을 나누며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큰 욕심도 없습니다. 대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배운 이 작은 지혜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75세가 된 지금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 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특히 요즘은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 저의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작은 수첩에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얼마 전에는 손녀가 학교 숙제로 우리 할아버지의 하루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한다며 찾아왔습니다. 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침 산책, 텃밭 가꾸기, 이웃들과의 대화, 저녁 시간의 독서,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일상의 조각들입니다. 건강관리도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이제는 매일매일의 컨디션에 더욱 주의를 기울입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대신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며 해나가려 합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게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조급함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습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듣고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아내와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제가 살아온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는 중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의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나이 듦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이 듦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과는 다른, 하지만
그만큼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75세가 된 지금 되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점쟁이를 찾아다니며 불안해하던 시절도, 높은 곳에 올라가다 넘어질 뻔했던 순간도, 지나친 저약으로 제 건강을 해치던 때도 모두 제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산책, 텃밭 가꾸기, 손주들과의 대화, 이웃들과 나누는 정겨운 인사, 이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황금기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황금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황금기는 결코 쇠퇴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디 이 시기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희망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의 황금기가 더욱 찬란히 빛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